네, 가죽 재질이 신발마다 다 틀려요. 뭐 양피 가죽, 돼지 가죽, 소 가죽. 가죽에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 내는 때는 잘 알아야 돼요. 신발에 어떤 신발은 약을 좀 더 바르고 덜 바르고. 구두는 몇 년 동안 닦으신 거예요? 43년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2살이요. 그때 구두 닦는 값이 15원이었어요. 15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연색 베이스 작업하는 거예요. 세탁하고 가죽 스크래치 난 부분 염색해달라고 문의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명품만 세탁을 하니까요. 네, 명품들 많이 세탁해 오세요. 띠하고 여기 속이하고 해서 세탁을 해야 돼요. 여기는 가죽은 또 가죽대로 해서 이제 광택제를 뿌려야죠. 가죽은 절대 물을 대면 안 되죠. 가죽은 물을 대면 가죽은 불어요. 불으면 이제 변형이 오면은 큰일 나죠. 신발에 대한 수리도 많이 들어오나 뭐니까. 네, 신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택배도 많이 들어오고. 택배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전국에서 택배가 많이 오글랑해요. 이것도 이제 여행구도 이거 명품이글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탁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아, 가방도 세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방도 다 세탁을 해서 이제 여행구는 세탁하는 데가 없어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열심히 본인들만 하면은 금방 성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온 성오봉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구두 닦기입니다. 구두 미아원이라고도 그러죠. 가게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고요. 제가 12살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시면서 6,000개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밀가루를 업사무소에서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가루 주국이 그냥 이렇게 수제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제비가 아니고 그냥 묽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도 고프고 육성미도 못 내고 무작정 열차를 탔죠. 종착역이 용산역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형이 와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게 구두 수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명 찍새라고 그러죠. 딱새, 찍새 그렇게 불렀어요. 까만 고무신을 신고 올라왔는데 신발도 하나 사주고 못 먹은 튀김도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큐미 시장에 시장 가서 막 튀김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참 보름 동안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렇게 찍으러 다니면 이제 막 누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발을 못 찍으면 딱새가 때려요. 엄청 때려요. 그때는 미군들 지금은 소리 조그맣지만 미군들 소리 이만했었어요. 그걸로 막 머리 때리고 손등 때리고 12살 때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 당시에는 다방에서 선들을 많이 봤어요. 다방에 선들을 보는 데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막 신발을 벗기다시피 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닦아다 갖다 주고 그 당시에 구두 닦는 값이 15원이었어요. 15원이었는데 그때는 구두 광을 안 냈어요. 그냥 구두 약칠하고 기리질만 슥슥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잘 못 닦고 오면 건달같이 생긴 사람들은
야, 너 다시 닦고 와. 이게 구두라고 닦고 와. 이렇게 또 해서 다시 반품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딱새들이 또 다시 갖고 왔다고 엄청 때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막 그렇게, 야, 이렇게 때리고, 거기 또 뛰쳐나와서. 그래서 막 전전하다가 이 집 가도 때려, 저 집 가도 때려. 그래, 밥 3끼는 절대 안 먹여줘요. 예. 아,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빡통을 올려매고 다녔죠. 지금은 구두 닦는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어요.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데서 이 관리를 했는데 껌팔이,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야간 중학교,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찡을 내줬어요. 주민등록증만 해가지고 가두 직업 등록증. 그 찡이 있으면 그에서 그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안에서는 다 어디든지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짜장면이 70원이었어요. 70원이었는데 넝마주의들 아십니까? 넝마주의? 왜 바구니 메고 종이 주시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깡패였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야야 이리 와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돈 다 뺏겨요. 그럼 짜장면 70원짜리 한 그릇도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자느냐. 잘 데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녀요. 저녁에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왕십리가 식당이 엄청 많았어요. 왕십리. 그쪽에 식당에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다가 잠은 지금 생각해보면 장충당 공원에서 잤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도 많고 머리에 부스럼이 나고 아니 치면 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공원에 앉아서 이게 근지러우니까 꼴마리 까고 이도 잡고 막 이랬었어요. 부스럼도 많이 나고. 그럼 목이 뜯기하고 막 긁다 보니까 막 온 팔이 막 엉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가면은 안 써요, 사람은.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지. 그러니까 이 딱새들도 안 써요. 너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으로 안 쓰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 생활이. 근데 서울 전동로터리 길바닥에서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작은 형님이 화물차 운전을 했어요. 근데 서울이 좁고도 넓고도 좁죠.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골을 또 붙들려서 내려갔어요. 도저히 또 못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 생활이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라도는 이랬단 게 저랬단 게 그러잖아요. 서울 도시 사람은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 말이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예, 정말 고급스러워서 다시 무작정 또 올라왔죠. 서울 생활이 또 그렇게 됐어요. 구두 닦으면서 하는 게 이제 찍새 생활하면서 또 때만 나와서 이제 중국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밥을 얻으러 갔는데 중국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서 배달이나 해라. 먹이 주고 재워 주고 그러니까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중국집은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는데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키가 작지만 배달통이 3칸인데 뭐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꿔가면서 배달을 갔다 와요. 그럼 열심히 갔다 오면은 주방장이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자기도 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늦게 온다고 국자로 때려요. 국자는 막 대가리를 때렸어요. 주인 모르게 막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럼 국자로 막 때려요. 그럼 막 울면서 배달 가는 거예요. 또 밖에 가서 또 막 눈물 닦고 이렇게. 그래 이 집 가도 때려. 저 집 가도 때려. 형들한테도 맞아.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죠. 진짜로. 그런 서름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구두 닦는 게 아무 데서나 하겠더라고. 그래도 안 맞고 빡통 울러매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러매고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7, 8살 정도 되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건축 일하면은 한 7,000원 정도 준대요. 그래 가서 열심히 세면도 날리고 막 했죠. 근데 그 또 사장이 이게 사업이 이게 망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돈 일해놓고 또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될 무렵에 또 건축 일을 조금 다시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그걸 미천을 만들어서 방이라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작은 형네 집이 광명시에 살았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갔죠. 이제 내 생각에는 돈 좀 빌리려고 찾아갔죠. 돈 좀 주겠지 하고. 그랬더니
밥만 먹여주고 그냥 아무 소리 간다 그러니까 밤 10시가 됐는데 아무 소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던 데가 거의 그 당시에 금호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차비가 버스 토건이 120원이었어요. 토건 두 개만 와요. 근데 거기서 광명시에서 구로동으로 해서 한강다리 건너서 용산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밤 10시에 걷기 시작했는데 아침 9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 제가 돈을 그때부터 돈이라는 거를 벌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돈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빵통 올려매고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이니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돈 번다고 지금이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됐어요. 수선하는 사람 따로 구두 닦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구두 닦는 값이 제가 이제 30살 될 무렵에 120원, 200원 막 올라갈 때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세면 막 두 푸대씩 메고 올라다니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입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만난 동기가 이렇게 문병자 자기 조카가 내 바로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옆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배를 골고 다녔었는데 김밥을 싸워서 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김밥이 맛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제가 퇴원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하게 된 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키도 작지, 직업도 없지. 그러니까 처갓집 쪽에서는 엄청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하고 막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또 데리고 가면 짐 보따리 싸고 도망가면 또 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결혼식을 하고 살아라. 근데 그 당시에 돈 번 게 있어야죠. 결혼식 하고 살아라는데 처갓집 집사람이 마치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처형 공장에서 미싱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일단 이제 결혼식을 했죠. 그러면서 장모님이 처갓집 식구들 설득을 했습니다. 잘 살아도 집 팔자, 못 살아도 집 팔자. 그러니까 너네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했죠. 그 당시에는 구두 닦는 사람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고 그래서 구두 닦는 이렇게 얘기를 못 했어요. 목욕탕에서 제가 남대문 목욕탕에서 일했어요. 그래 목욕탕에서 일하면 저녁에 들어갈 때는 손 깨끗이 치고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나가서 한 2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BC 카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3만 원 빼다가 한 5만 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집사람은 속도 모르고 좋아하게 해요. 엄청 좋아하게 해요. 그게 이제 좋아라 하다 보니까 내가 반복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거기 밖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구두 닦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는 자신이 있는데 어디서 자리를 하나 살려면 돈을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시골에서 어떻게 장모님한테 어떻게 못 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구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구했어요. 500만 원을 구해갖고 빌딩을 들어갔어요. 분당에 있는 빌딩을 들어갔는데 빌딩이 오피스 빌딩이다 보니까 계속 문을 열면 이렇게 신발을 막 주워다 닦아야 되는데 어쩌다 하나씩 꺼내면 시간을 다 보내세요, 거기서. 그래서 권리금만 다 날렸어요. 경찰이 한 분이 와서 신발을 저한테 거기서 오피스 빌딩에 와서 신발을 닦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찰서에 와서 신발 좀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죠. 거기서 신발을 너무 이제 조금 잘 닦다 보니까 기술이 그거다 보니까 잘 닦다 보니까 이제 과장들이 옮겨가면서 여기도 신발 좀 닦아주라. 여기 좀 그 아무개 경찰서에 있는 사람 좀 보내. 그래서 경찰서 자리가 4군데가 늘어났어요.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쓰고 늘어나니까 또 한 사람 쓰고 2사람을 쓰게 됐어요. 수금이 한 번에 안 되고 개인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급 날짜는 제때 지켜줘야 되고 그러면 일요일 끼면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기분 맞춰주려고 월급에서 넣어주고 모자라면 카드 뺏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돌려막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돈대요. 그러니까 이게 써보지도 않은 돈이 돌려막기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카드는 안 좋아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카드를 안 좋아해요. 경찰서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구두를 닦으면 수선 좀 해달라고 이렇게 구두 수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만 닦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수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에서 너무 머니까 새벽 6시에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아, 이렇게 수원에 거주지로 옮겨서 거기서 해보자. 그래 이제 내려왔죠. 수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가 수선 잘하는 사람한테 갖다가 맡긴 거예요. 맡기니까 제한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는 건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선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맡겼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수선을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럼 다른 데서 사람한테 맡기면 그걸 가져와서 이게 수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자질을 다 했어요. 지포를 달아달라고 그랬으면 지포를 몇 센치를 없는 지포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째고 몇 센치를 이걸 했는가 자로 일일하고 노트에다 기록을 다 했죠. 문 닫아놓고 수선 연습을 막 했죠. 기계 조그만 거 하나 모다만 달리는 거 밖으로 빼놓고 막 갈면 지나가는 사람이 막 눈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막 욕하면서 여기다 놓고 막 저렇게 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연습했죠. 그리고 이제 신발이 있어야 이제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신발 버리는 신발들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경비한테 또 걸렸어요. 그게 또 도둑으로 몰렸죠. 신발 훔쳐간다고 경찰까지 불러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수선을 배우려고 이거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해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수선 뒷국 갈고 기본적인 거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재료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죠. 재료상 가보니까요. 이거는 300원짜리 굽을 갖다가 3,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료상 가보니까 원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야, 이건 100% 마드인이다. 그러게 해서 제가 이제 수선을 배우기 시작했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니까 6군데에서 일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보름 정도 됐는데 조금 겉자리예요. 근데 힘은 막 들지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니까 월급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회복위원회 가서 이렇게 5년 만에 갚아놓은 돈을 제가 3년 만에 다 상환했어요. 버는 쭉쭉 그거를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했죠. 사람을 데리고 있을 때는 수선도 안 걷어요. 왜 그러냐면 지네들이 늦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하니까는 수선도 욕심 나서 막 더 걷고 수선은 이 구두 닦는 거는 올 한 달 이렇게 받지만 수선하는 거는 바로 현찰이 걸랑요. 그러면 받으면 그걸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수선을 집사람이 많이 걷어요. 내가 뭐 10시에 끝나든 11시에 끝나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돈 욕심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선을 걷다가 우리 집사람이 돈에 재미가 들린 거예요. 계속 은행에다 막 계속 넣고 통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힘이 나죠. 지금도 우리 집에 통장이 한 이만큼 있어요. 지금도 안 버리고. 빚 갚을 때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통장이 한 100몇 개 될 거예요. 지금도 안 버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교훈 삼아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0만 원을 채우려면 10원만 모르지라도 100만 원이 안 돼. 근데 10원이 딱 넘어서 갖고 100만 원이 110원이 되면 200만 원이 금방 되더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돈을 안 거죠. 우리 손님이 구두를 딱 수선을 갖고 오는데 한쪽 손에는 운동화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화 세탁하러 간대요. 이거구나. 운동화 세탁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세탁을 해봤어요. 운전 검사를 딱 했죠. 그랬더니 운동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명품 신발이 요즘에 거의 운동화가 구두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사고가 댓글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이거를 개발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무조건 9시에 문 닫아요. 2시간 동안은 연습이에요. 무조건. 가게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를 제가 딱 쳤죠. 이렇게 반을. 사람들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운동화 세탁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세탁도 겸해서 하면서 운동화 세탁을 하다 보니까 또 이 하얀 테두리가요.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또 까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화도. 근데
이거 염색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왜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해야 되겠다. 가방도 이렇게 염색 안 돼요.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염색을 배워야겠다. 근데 제가 염색이 색맞춤을 못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미술 시간에 배웠답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배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죽 재질을 잘 알고 구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죽 재질을 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색을 또 이렇게 배합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염색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수입이 배로 늘어난 거죠. 염색도 하죠, 세탁도 하죠, 가방 수선도 하죠, 니품도 하죠, 구두 닦는 것도 하죠. 다 하니까 신발, 가방 한 집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저희 수입도 많이 좋아졌죠. 저희가 집 살 돈이 됐는데도 저희는 가게 먼저 확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집사람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입을 자기 버는 일로 수금을 하고 본인이 돈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큰 걸 좀 얻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수선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게 먼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가 지금 한 25평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스템 기계를 다 갖춘 거죠. 이제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절대적으로 철칙이 뭐냐면요. 서비스.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신발이 그냥 수선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모 신발이면 다 알콜로 닦아서 새 신발 만들어서 또 구두 광나는 신발이면 다 광 내서 끈이 조금 낡았으면 끈 100원밖에 안 가요. 그냥 자르고 서비스 다 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3,000원짜리 굽 하나 갈아도 구두 닦는 값이 지금은 3,000원이잖아요. 구두 한 번만 닦아도 굽 공짜로 해 가는 거예요. 3,000원어치 서비스 받고 또 남자분들은 코끝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깔창을 이렇게 빼보면 여자분들은 어디가 먼지가 많냐면 굽 신으면 양쪽 사이드에 코끝하고 양쪽 사이드에 엄청 많아요. 여자가 발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남자가 발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여자분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발로 신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적인에는. 그러니까 청소법은 알코올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철칙은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 요즘에 아줌마들이나 아가씨들은 막 궁뎅이 하면서 애교 떠는 분 있어요.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내일 신어야 돼요. 막 이래요. 저는 절대 그게 안 통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어렸을 때부터 왜 옛말이 있잖아요. 용산역의 직계꾼도 순서가 있다고. 저희는 철칙입니다. 그게. 아무리 와서 예쁜 여자가 와서 향수 뿌리고 와서 궁뎅이 흔들어도 절대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선 맡길 때는 신으려고 바쁜 사람들이걸랑요. 저희는 일이 아무리 많이 밀려 있어도 순서대로 착착착착 합니다. 그게 저희 철칙입니다. 사람을 좀 캐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뚫레뚫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신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문했을 때 사람을 빨리 캐치를 하고 신발 모든 이 과정을 빨리 알아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손님이 이제 좀 진상을 떠신 분들은 뭐를 원하는가 이거를 빨리 하고 항시 스마일로 대해야 돼요. 짜증난다고 해서 이거를 손님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막 진상을 떨어도 좀 이상하고 아저씨 이거 이렇게 막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원하는가 그거를 빨리 해서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돈이 생각나서 이러는가 신발이 좀 수선이 자기 마음에 안 맞게 됐는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를 항시 저희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손님이 진상을 떠나도 인상 절대 쓰지 않고 항시 웃으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100%세요. 근데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하니까 14년 됐어요. 그거 3년 만에 빚 갚았죠. 가게 25평짜리 넓혔죠. 집 샀죠. 현금 좀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뭐 10억 자산가 되는 거는 10년이면 다 해요. 거의 해요. 네. 올 매출 1,000만 원씩 올리면 돈 많이 안 벌겠어요? 금방 벌겠죠. 요즘에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고요. 우리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미싱 실에 실만 끼울 능력만 있으면 이 눈 보일 때까지 하는 직업이 저희 구두 수선 직업이에요. 발로 뛰고 열심히 본인이 하면 금방 성공해요. 예. 요즘에 공무원이나 교수 같은 직업도 좋지만 저희 직업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하고 집도 장만하게 해주었고 우리 가족을 모두 살게 해주었고 빚도 갚게 해주어서 내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학 나왔다 해서 다 손을 놓고 있으세요. 거의 보면은.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니면서 구두 닦기 이러니까 손 더러워지는 거 우선 생각하세요. 구두 약 묻혀서 신발 300컬레 닦거든요. 1분이면은 휘발유로 딱 걸레에다 묻혀서 1분이면 이렇게 손 닦잖아요. 깨끗해요. 이게 구두 닦는 사람인지 안 닦는 사람이 요즘에는 몰라요. 이렇게 좋은 직업만 찾지 말고 이런 직업도 괜찮다.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힘이 된 게 있었다면요? 힘이 된 게 있었다면 첫 번째로는 집사람이죠. 네네. 집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네. 집사람이 여러모로 이렇게 곁에서 도와줬고 그 신발 일을 자기가 한다고 자청을 했을 때도 못한다고 해도 자꾸 지금은 자기가 더 열성적이세요. 집사람 하는 일이 더 많걸랑요. 잔 일은 거의 다 집사람이 하세요. 나는 그냥 수선해서 그냥 해서 툭 던져놓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툭 던져놓고 그러면 마무리는 저희는 집사람이 다 해요. 닦고 속 닦고 바닥 닦고 해서 속 내용물 닦고 포장하고 전부 다 집사람이 그건 나머지는 잔일을 잘.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할 때 나 혼자 했으면 못할 걸 집사람이 해주니까 좀 너무 행복하고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나는 신발만 봐도 재질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그분이 많은 실패 속에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 사실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마다 정말 남의 집에서 가서 정말 하나하나 신발까지 훔쳐서 보일 정도로 이 대표님은 그런 노력이 바로 이 성공 요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지만 정말 본인이 가진 그 기술에 충실하시려고 했던 게 가장 성공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확장 요소를 고민하는데 이 대표님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한 우물을 파셨고 그리고 그걸 전문화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인가